뭐라고요? 복날 음식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요? 복날이면 늘 먹던 삼계탕, 장어, 수박.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보양식을 먹고 나면 더 피곤할까요? 왜 어떤 날은 속이 더부룩하고 어지럽기까지 하지? 저는 사실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어느 해 복날 점심으로 삼계탕을 먹고 수박으로 입가심을 했죠. 저녁 무렵 머리가 띵하고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식질 않더군요. 혹시 더위를 먹은 건지 싶었지만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더위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는 걸.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한의사, 영양사, 그리고 시니어 질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 논문과 건강보고서, 의학 자료들을 직접 찾아 읽었고요. 쉽지 않았어요. 음식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단순한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언어였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복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정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풀어가 보시죠. 복날 음식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요? 어릴 적 기억 속 복날은 늘 잔칫날이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끓는 닭 냄새, 밥상 가득한 찜닭, 장어구이, 수박. 그땐 그저 맛있게 먹으면 되는 날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몸이 버겁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속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먹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밤에 잠이 안 오기도 했죠. 혹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복날 음식이 몸에 잘 받으시나요? 혹시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거나 어지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생각도 못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보양식들이니까요. 그런데 점점 의심이 들더군요. 혹시 내 몸엔 이게 안 맞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음식들 다들 몸에 좋은 거라는데 왜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되는 걸까? 저는 알아보기로 했어요.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점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복날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음식 궁합 때문이 아니라 내 몸 상태와 시니어의 건강 변화 때문이라는 것. 예를 들어 삼계탕은 따뜻한 성질인데 수박은 찬 성질이 강하죠. 기력이 약해진 시니어가 이걸 같이 먹으면 체내 기운이 상충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며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음식 이야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분명한 경고 신호였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복날 무조건 보양식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지금 나의 몸 상태에 따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음식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요. 이제부터 우리 몸이 복날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선택이 건강에 이로운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내 몸이 보내는 여름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볼까요?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경고 신호들. 복날 음식, 그냥 몸보신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 몸은 그걸 먹을 때마다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한 채 몇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신호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머리는 띵하고 뒷목이 당기고 갑자기 식은땀이 흘렀죠. 밤이 되면 불면증처럼 잠이 오지 않았고 다음 날은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하다고 느낀 건 매년 복날마다 반복됐다는 겁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내 몸이 매년 같은 방식으로 경고를 보냈던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먹었던 것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삼계탕, 인삼, 수박, 장어, 보신탕 전부 몸에 좋다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왜 제 몸은 힘들다고 말했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보양식을 먹은 다음 날 속이 더부룩하고 심장이 뛰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어지럽고 밤새 잠을 설치고 기력이 빠져나가는 느낌.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보내는 복날 경고 신호 탑5. 심장이 두근거린다. 인삼과 고단백 보양식이 심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 부정맥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두근거림으로 나타납니다. 소화가 안 된다. 장어, 삼계탕, 고기류는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체기, 더부룩함, 구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 카페인, 인삼, 과도한 단백질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합니다. 복날 보양식을 점심, 저녁에 늦게 먹는 경우 불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 찬 성질의 수박이나 참외, 냉면 등과 따뜻한 보양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체온 조절이 안 되어 자율신경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력이 빠지고 나른해진다. 보양식 후 즉시 찬물 샤워, 찬 과일, 냉커피 섭취는 기순환을 방해하고 기력을 더 떨어뜨립니다. 한의학적으로도 기어 체질에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저에겐 매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걸. 다만 그 신호를 해석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찾아다녔고 한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양식도 체질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이 누구에게는 보약이지만 누구에게는 병을 만드는 조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뭘 먹었느냐보다 내가 어떤 몸 상태에서 먹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 조합이 문제였을까요? 삼계탕만 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날 먹은 수박, 녹두죽, 한약? 혹시 서로 상극인 조합이 있던 건 아닐까요? 음식 궁합의 진실, 이 조합이 위험하다. 내 몸에 이상이 왔던 이유, 그날의 음식 때문이었을까? 정확히는 음식의 조합, 즉 궁합이 문제였던 거예요.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삼계탕 먹고 나서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장어구이 먹은 뒤 입가심으로 요구르트 한 병, 보신탕 먹고 박하사탕 하나 물고. 그게 몸에 안 좋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죠. 대표적인 복날 음식 상극 궁합 정리. 삼계탕, 수박, 참외, 냉커피. 삼계탕은 따뜻한 성질, 위장을 덮이고 기를 올리는 보양식. 수박은 찬 성질, 이뇨작용 강하고 위장을 냉하게 만든. 같이 먹으면 소화불량, 혈압 저하, 복부냉증 발생 가능. 인삼, 녹두죽, 율무차. 인삼은 양기를 보충하고 기를 끌어올리는 성분. 녹두율무는 독소를 빼내는 해독작용이 강함. 둘이 만나면 기력을 올리는 인삼의 효능이 상쇄됨. 특히 저혈압, 빈혈 있는 분은 더 피곤해질 수 있음. 장어 유제품 우유, 요구르트, 치즈. 장어는 고단백 고지방 소화 부담. 유제품은 위산 분비 억제 및 단백질 분해 속도 저하. 함께 섭취 시 위장장애, 설사, 두통 유발 가능성. 보신탕 도라지, 박하, 홍차. 보신탕은 열을 올리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음식. 도라지, 박하는 찬 성질 가래를 사귀지만 기운을 깎음. 결과적으로 몸속 에너지 흐름이 충돌해 자율신경계 혼란. 한약 커피, 홍차, 청량음료. 한약은 서서히 체내에 작용하며 균형을 맞춤. 카페인은 이뇨작용, 흡수방해, 심장 자극 유도. 한약 효능 저하 불면증, 두근거림 등 부작용 유발. 어느 날 정말 속이 울렁거리고 손끝이 저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삼계탕을 먹고 냉커피를 2잔이나 마셨던 날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먹은 음식이 하나하나는 괜찮았지만 함께 먹는 조합이 문제였다는 걸.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보양식 먹고 수박, 인삼 드시고 율무차, 장어 먹고 요구르트, 보신탕 먹고 시원한 홍차 한 잔. 그게 내 몸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부터라도 꼭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음식은 약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궁합은 독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엔 몸이 무더위에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조금만 상극이 겹쳐도 그 충격이 배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몸이 축 늘어지거나 아니면 밤새 잠 못 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 궁합, 내 몸에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건 아닐 텐데요. 이제부터는 내 체질에 맞는 보양식이 따로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복날, 내 몸에 진짜 맞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복날 음식, 체질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된다. 삼계탕이 모든 사람에게 보약일까요? 인삼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힘이 난다고 하고 나는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걸까? 혹시 체질 차이 때문 아닐까? 한의학에서 보는 체질과 복날 음식 궁합. 한의학에는 사람을 4가지 체질로 나누는 개념이 있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 체질에 따라 땀 배출, 소화 능력, 열의 반응, 순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양식도 맞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존재합니다. 태양인. 특징 상체에 열이 많고 땀이 많고 활동적임. 복날 음식 추천 수분이 풍부한 음식. 콩나물국, 참외, 생강적은 삼계탕. 피해야 할 조합 인삼다량, 장어. 매운 삼계탕 열을 더 자극. 저는 한동안 인삼을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알고 보니 저는 태양인 체질이라 인삼이 과하면 심장에 부담이 갔던 거예요. 태음인. 하체에 열이 많고 위장이 튼튼하지만 체중이 쉽게 늘고 땀이 적음. 복날 음식 추천 장어, 삼계탕, 보신탕 등 진한 국물류 보양식 적합. 피해야 할 조합 너무 찬 음식, 수박냉면, 차가운 맥주 소화방해. 태음인은 보통 복날 음식이 잘 맞는다고 하죠. 하지만 여름철에도 냉면이나 찬 음식만 찾는다면 복날 음식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소양인.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위쪽으로 몰리는 체질, 소화기관은 약함. 복날 음식 추천 오리백숙, 율무죽, 미역국, 녹두죽. 피해야 할 조합 인삼한약, 삼계탕 카페인 흥분 불면. 저는 복날 이후에 불면증이 심했는데 알고 보니 소양인 체질이 인삼, 카페인에 예민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소음인. 손발이 차고 위장과 대사가 약하며 쉽게 피로함. 복날 음식 추천 따뜻한 죽, 인삼 소량 포함된 삼계탕, 대추차. 피해야 할 조합 수박, 참외, 냉면, 녹두죽, 생강 많은 보양식. 복날이라고 수박을 먹고 탈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소음인인 저에게는 위장을 너무 차게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이처럼 체질에 따라 같은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탈이 되기도 합니다. 복날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장어, 삼계탕, 인삼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몸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보양의 시작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궁합을 잘못 맞춰서 건강에 이상이 왔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여러분의 사연도 들어봤습니다. 병원으로 간 복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 병원으로 간 복날.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복날 음식을 먹고 병원에 가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받은 사례들 중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작년 중복이었어요. 점심엔 삼계탕, 저녁엔 장어구이를 먹었죠. 그리고 수박이 너무 맛있어서 한 통 가까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했어요. 잠도 안 오고 식은땀이 나고 결국 새벽 3시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결과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위장 기능이 과하게 자극돼서 위경련 초기 증상이었어요. 삼계탕과 장어 모두 따뜻한 성질, 수박은 찬 성질, 게다가 배가 불러도 억지로 다 먹은 게 문제였어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합이 제게 너무 무리였던 거죠. 시청자 사연입니다. 보약 먹고 탈이 날 줄이야. 한 분은 복날 직전에 몸이 허하다는 진단을 받고 한약을 지어 드셨답니다. 그리고 중복 당일에는 삼계탕과 인삼주까지 곁들였죠. 그날 저녁 두통과 두근거림, 안면홍조가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 갔더니 카페인 과다 반응과 중복된 보양식품 작용으로 인해 자율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한약과 인삼, 인삼주, 고단백 식단이 동시에 들어오면 노년층에겐 심장과 위장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했답니다. 시청자 사연입니다. 복날마다 변비가 심해졌어요. 어떤 70대 어르신은 복날만 되면 며칠간 화장실을 못 갔다고 하셨어요. 원인은 바로 기름진 장어와 찬우유.
더운 날씨에 수분 부족. 장어는 소화가 오래 걸리고 우유는 장 운동을 멈추게 했고 날씨가 더운 날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니 변비가 심각해진 거죠. 결국 탈수 증세까지 겹쳐서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으셨대요. 복날 음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체질, 음식 궁합, 섭취량, 기후 조건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그날의 보양식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령자일수록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심장 두근거림이든 속의 더부룩함이든 수면장애든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 혹시 여러분도 있으셨나요?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증상들이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복날 식단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야 그 음식이 진짜 보약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복날을 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제 생활 수칙들을 알아볼까요? 여름철 시니어 건강 수칙입니다. 내 몸을 살리는 복날 식단.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뭘 먹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이번에는 시니어분들이 복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실제 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과 식단을 정리해 드릴게요. 복날 식사는 점심으로 가볍게 시작하기. 무더운 여름 몸의 신진대사는 늦은 저녁보다 점심에 활발합니다. 점심에 따뜻한 국물 요리나 죽 종류로 소화 부담을 줄이고 저녁은 오히려 가볍게 드시는 것이 심장과 위장 건강에 좋습니다. 예전엔 보양식을 저녁에 가족과 함께 먹었는데요. 요즘은 제 건강을 위해 점심에 삼계죽이나 닭곰탕처럼 부담 적은 식사로 바꾸었답니다. 수분 섭취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보양식은 대체로 짜고 진한 편이라 수분 배출이 빠릅니다. 땀으로 수분이 날아가는 여름엔 탈수가 빨리 오기 때문에 복날 당일은 평소보다 물, 보리차, 대추차 등 수분 섭취를 20%에서 30%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장어 먹고 나서 머리가 띵했는데 그날 물을 거의 안 마신 게 원인이었더라고요. 인삼, 녹용, 약재는 조금만. 한약재가 들어간 음식은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긍정적이기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인삼녹용 과다 섭취 시 심박수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약도 약처럼 용량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찬 음식은 피하고 실온 이상의 온도로. 수박, 냉면, 아이스커피는 복날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체내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자율신경에 충격을 줍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지 5분에서 10분 후 먹거나 얼음 대신 생수, 실온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날 수박 한 조각이 그렇게 배를 아프게 할 줄 몰랐어요. 소화 도우미 음식 챙기기. 매실청, 대추차, 생강차, 유자차는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보양식의 느끼함을 줄여줍니다. 식사 전후로 따뜻한 차 한 잔은 위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미음, 찹쌀죽, 생강차, 점심 삼계죽, 오이생채, 약간, 보리차, 간식, 대추차, 삶은 단호박, 저녁 율무죽, 야채무침, 약간, 매실음료. 이 식단은 실제로 제가 복날 며칠 동안 실천해 본 건데요. 몸이 가볍고 불면도 덜하고 속도 편안했어요. 복날을 지혜롭게 보내는 건 비싼 보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잘 먹는 것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날 이후의 몸 상태를 잘 체크하는 것. 가슴이 두근거리진 않는지, 속이 더부룩하진 않는지, 밤에 잠은 잘 오는지 이런 사소한 변화가 바로 건강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만들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를 나누며 마무리할게요. 이 영상 사실 만들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복날 음식이라는 주제가 너무 흔하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서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일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복날 음식 때문에 몸이 더 힘들어졌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먹는 게 보약이다. 하지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맞는 게 보약이다. 음식은 누구에게나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걸 모르고 똑같이 먹다 보면 정말 보약이 독이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이번 영상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담한 결과 자료를 찾아가며 얻은 내용을 하나하나 공유드렸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복날 음식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지고 무심코 지나쳤던 내 몸의 신호에 한 번쯤 귀 기울여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날이 다가오면 당신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몸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그 물음 하나로 당신의 여름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